네, 안녕하세요. LA 보이스의 제가 임시 사회를 맡은 훈장 되겠습니다. 저는 김훈장인데요. 우리 또 촌장님도 계시는데 오늘은 특별하게 이 박사님을 저희들 게스트로 모셨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제는요.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의 100일을 되돌아보고 또 앞으로 전망 그리고 또 조언해드릴 이야기들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 박사님 인사 말씀부터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LA 보이스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제시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과제는 한국 정부나 한국 언론이나 또 전 세계 매체가 보지 못하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의 실체, 대통령의 리더십에 관한 현실적인 문제점, 그리고 이걸 통한 어떤 방향으로 가야지 내 조국이 제대로 갈 것인가 하는 염려를 담아서 진실을 말씀드림으로써 함께 고민하고 함께 이 문제를 풀어서 조국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방송을 시작하신 걸로 알고 있고 이걸 축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한민국 정부를 책임지고 있는 통치권자 윤석열 대통령이 100일 동안에 뭘 잘못했느냐 이걸 얘기하기 전에 그는 대통령이 되기 이전에 대통령이 뭔가 대통령 학을 공부한 일이 없습니다. 또 자기가 그런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을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건가를 방향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쌓여서 전 국민들이 기대를 모아서 사실은 윤석열이 검사밖에 한 일이 없는 사람을 뭘 잘났다고 대통령을 지키겠습니까? 예. 그런데 문재인 정권의 실증이 나고 문재인 정권에 분노했던 국민들이 사실은 바꿔보자 해서 지금 몰아줬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좀 더 잘할 거다 하고 생각을 해서 선택을 했는데 네. 선택을 하고 보니까 더 마음이 아픈 상황이 돼가지고 네. 지금 어떻게 해야지 이 우리의 위대한 조국을 잘 지켜내고 미래지향적 가치를 더 가치 있게 창출시킬 거냐 하는 문제를 고민하다 보니까 100일 동안에 이 사람 하는 게 첫째 정치 외교 분야에서 제로가 아니고 마이너스 포인트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지금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이 방송을 하고 있는데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바라보는 이 문제점들은 미국 정계나 미국 각 정치 연구단체나에서는 윤석열 정치를 그의 리더십을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인사 말씀만 좀 하시라 그랬더니 바로 본론으로 가셔서 막 그냥 이렇게 하셔도 괜찮은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 박사님 말씀은 그러니까 촌장님 이겁니다. 그 100일 돌아보기 전에 윤석열이가 대통령 된 근본적인 원인을 문재인 정부에 우선 두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이 뭐냐면 윤석열은 잘했다 잘못했다 논하기 전에 대통령직이 무엇인지에 대한 대통령 학이라고 하는 거 우리 이 박사님 모시고 공부 한번 특강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죠. 네, 그런 기회가 있다고 그러면 좋고 또 언론에 알다시피 여러 멘토들을 윤석열이 선택을 해가지고 그분들한테 그동안 대선 후보 기간이나 대통령이 취임하고 난 뒤에도 굉장히 다방면으로 휴민트를 작동을 해서 공부도 하고 네. 채널을 가동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 결과가 그러게 지금 현재 100일 동안에 나온 것이 너무 참담한 그런 결과가 됐는데 저는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기자회견장에서 나름대로 그 윤석열 처음 기자회견이거든요. 첫 기자회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지지 세력이든 반대 세력이든 나름대로 기대를 좀 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면에 놓여진 과제 1, 2, 3, 4 언론 생각에도 한 4가지 5가지가 떠오르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전혀 회피하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어물쩍 넘어가고 아예 언급조차 안 하고 가장 먼저 지적받아야 될 것은 어찌됐든 최저 지지율의 이런 난맥상을 빚은 데 대한 대통령으로서 국민에 대한 사과가 반드시 있었어야 사과했었습니다. 근데 사과조차 없었고 그게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사과를 하려면은 자기가 뭘 잘못했는 걸 알아야 되는데 뭐를 잘못했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사과할 줄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은 더욱 불안하다. 그 구체적인 예가 이번에 8.15 경축사에서 연설을 하는 내용 자체가 도대체 국민을 안심시키고 국가 발전 정책에 대한 어떤 그 정책 제시를 못했고 국민을 안정시키지 못했고 그렇습니다. 하다 보니까 연설 시간 내내 고개만 왔다 갔다 하지 전혀 자신과 확신과 주체적 철학과 대한민국 통치권자로서 우리가 인정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표현을 못했었다. 네. 이러다 보니까 8.15 경축사를 본 모든 대한민국 국민은 더 불안해졌고 또 해외에 나와 있는 우리 동포들이 볼 때는 야 우리 조국의 대통령이 저 정도밖에 안 되나. 이 8.15의 의미가 도대체 뭔데. 이제 우리 조국이 어떻게 서 있어야 되는데 하는 방향 제시를 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뭔지를 모르는 통치 철학을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헛소리만 하고 있구나. 이거 이렇게 가다가 열 쌓아 올린 조국의 발전탑이 무너지겠구나. 당연히 선진국 때문에. 그렇죠. 이 불안이 지금 우리가 이 선진국이 된 게 보통으로 된 겁니까? 5천년 동안 그 서럽고 압박받고 힘들었던 조국에서 겨우 이제 우리가 먹고 살게 됐고 이제는 세계 정상 차원까지 올라왔는데 이 대통령이라는 새로운 우리 대한민국의 리더죠. 통치권자의 리더십은 이 수준 이하다. 수준이야. 선진국에 못 미친다. 그러니까 그런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소위 정당이 뭐고 정치가 뭐고 이걸 끌고 가는 리더십의 선과 후가 뭔가는 프라이어리티를 몰랐기 때문에 그 이준석이 되는 아직 그 나이 어린 저 막내 동생 같은 친구를 내팽개쳐 버리고 그거를 아무 잘못하지 않은 것처럼 자기 주변만 지금 옹호하고 있는 검찰공화국을 만들어 가지고 정말 어떤 폭넓은 미래를 제시를 못하기 때문에 국민들은 더욱 불안해질 거고 불안해하고 있고 또 해외에 나와 있는 우리 동포들이 우리 세 명이라도 우선 자랑스러운 우리 대통령, 가능한 대통령, 또 우리 이 국가를 제대로 이제 그 문재인이가 썩혀놨던 뿌리들을 다 청소를 해서 새로운 공화국으로 이끌어낼 우리들의 대통령이 들어섰으니까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도와야 된다. 함께 힘을 보태줘야 된다. 하는 이런 마음이 일어나게 해야 되는데 해외에서 보는 우리 눈으로 지금 보고 있는 우리도 나도 불안하고 고통스럽고 자랑할 게 없으니까 창피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박사님 좌우를 떠나서 정말 애국자시군요. 애국자. 그리고 또 정치학뿐만 아니라 또 리더십에도 결국은 정치는 또 리더들이 하는 거니까 리더십이 꼭 필요하니까 그런 말씀 해주셨는데 촌장님 그러니까 사과 얘기 나오니까 지금 이 박사님 또 흥분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준석이 그 몰아내려고 하는 것도 그렇고 동포들 지금 현재 진짜 창피한 것도 사과하라고 한 말씀 하시죠. 그리고 촌장님 좀 한번 덧붙이면 좋을 것 같아요. 촌장님 말씀 전에 제가 꼭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대통령이 사과한다는 것보다는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고 그는 오늘부터라도 다시 휴가를 내서 통치학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를 안 하는 대통령이 어떻게 남을 끌고 가겠습니까? 휴가가 또 필요합니까? 지금? 이래서 지금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좌우 문제, 이 썩고 부패하고 없어져 버린 이 이데올로기 문제, 이념 문제, 이러다 보니까 보수냐 진보냐, 좌냐 우냐 하는 갈등 속에서 아직도 좌측 세력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무시하고 괴롭히고 있고 어떤 그 북한과의 니고시에이션을 통해서 그들의 입지만을 추구하려고 하는 이 사회 이거 하나 검사하던 친구가 이거 하나 모를 리가 없단 말이죠. 통치학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이걸 처리해야 된다 하는 국민들에게 안심시킬 수 있는
정책 제안을 못 하고 있으니까. 네. 오늘 우리는 방송을 하면서 또 불안하다 이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불안을 없애려면은 네. 좌우 이념적 자원의 문제점 제거를 검사를 했기 때문에 제일 잘 제거할 수 있는 기가 막힌 찬스를 만났는데 이걸 어떻게 하는 게 국가와 조국에 애국하는 거다 하는 이 통치권자로서의 느낌, 예. 기능이었기 때문에 그게 지금 그것도 부족하다. 네, 그것도 되고 있지 않다. 네. 이렇기 때문에 더 불안한 겁니다. 예, 전장님 또 뭐 사과는 안 했지만 또 이번에 100일 또 종평을 한번 해보시자면. 그러니까 국민 사과가 첫 번째 필요했었고, 그리고 모든 국민이 알고 있는 윤석열 취임후에 일어난 사건들. 네. 내가 얼른 생각해도 4-5가지가 생각이 나는데 네. 그 사건에 대한 해명과 어떤 대안을 발표를 했어야 될 텐데 그 부분은 어물쩍 다 넘어가고, 그러니까 그 도어 스태핑이라고 윤석열이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비난이 자기의 입맛에 맞는 답변은 답변하고 그것도 엉뚱한 답변. 우리 장관 후보 중에 지난 정권보다 모든 훌륭한 장관 후보 있냐 이런 엉뚱한 소리를 했었고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비난만 사고 있었는데 그런 4-5가지 문제에 대한 해명이 없었고, 역시 전두환 때나 과거에 했던 그 쓰레기 기자들하고 짜고 친 기자회견에 불과한 오지금은 지방기자단에서 들고 일어나서 데모를 할 정도라고 그런다면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기자회견을 대통령실 풀 기자단에서 이런 반응이 나온다. 이건 정말 통치만 못 오는 게 아니라 그 뭐 모든 운영 자체도 엉망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어제 인선이 나왔는데 강인선 그 조선일보 출신 기자입니다. 영어를 아주 잘하고 네. 외교통에 아주 밝은 기자고, 나도 한때는 그 강 기자에 대한 기사를 놓치지 않고 조선일보지만 보고 그랬던 사람인데 미국 특파원 됐어요. 하다가 이번에 대변인으로 했는데 이 대변인으로 맞지 않는 사람이에요. 결론은 이 사람이 물러나고 지금 김은혜가 들어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자기가 불과 몇 달 전까지만 기자였다면은 네. 대통령 기자회견을 이따위로 이끌어가서는 안 되는 거고 자기가 지명을 나가더라고요. 지명해가지고 하는 것 자체도 짜고 친 걸로 하고, 그래도 대한민국의 KBS, MBC, SBS는 3대 공중파 방송인데 MBC만 아무튼 쓴소리 하는 사람은 대통령에서 무조건 차단하는 거죠. 권성동이 보십시오. KBS 기자 네 질문 안 받는다고 대놓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거기서 기자는요, 그 어떤 소속사의 기자가 아닙니다. 국민을 대신해서 국민들이 궁금한 걸 물어보는 그 과정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차별하고 이 화면이 돌아가고 촬영기가 돌아가고 있는데도 KBS 기자는 질문 안 받아요. 절로 가세요. 이런 식으로 했다라는 것은 권성동이가 얼마나 무시고고 얘들이 얼마나 검사 출신이면서 그 무시고 세상을 살아왔는가 아나무인적으로 그 얘기하는 겁니다. 예. 기자를 감히 카메라를 대고 있는 기자를 야 KBS 기자 절로 가 안 받아 라고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국민의 대표를 안 보는 거죠. 안 보고 아니 일반 국민들은 어떻게 보겠어요? 그렇죠. 예, 맞아요. 세상에 그 대통령실 출입하고 국회 출입하는 기자를 예. 그런 식으로 취급한다라고 했을 적에는 일반 국민들은 개돼지로 보는 겁니다. 진짜. 촌장님도 한 30년 기자 생활 하셔가지고 더 분노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 원인이요, 저는 이제 트럼프에서 배운 겁니다. 그게. 지난 미국 정권에 우리 미국이니까 트럼프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윤석열을요 K 트럼프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언론 길들이기다, 이제 이런 그 권력자의 입장에서 국민을 대하는 그런 그 결과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방송이긴 하지만은 평소에 우리 이 박사님을 이렇게 교류하면서 여러 가지로 그 지성이나 또 이 대화나 또 어떤 시사에 대한 통찰력 이런 것에서 참 빼어나신 분이시고 우리 LA 한인 사회의 하나의 원로 리더로서 계신 분인데
반면 저희는 나름 중도지만 어떤 면에서는 진보 쪽에 서 있는 방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박사님은 중도이시면서도 보수 쪽의 리더신데 오늘 저희를 참 어여삐 여기셔서 저희 방송에 어렵게 출연을 해주셨고 인사 말씀 이제 하시네요. 여러 가지 이 사안에 네. 또 대한민국 정치를 놓을 때는 사실은 좌우에 서 있는 그런 위치다고 시청자들이 보시면 될 거고. 네, 그 대목에서 잠깐 좀 멈추고요. 우리가 좀 이렇게 애초에 하려고 했던 것 쪽으로 다시 돌아가서 예.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그 윤석열 100일 기념 기자회견 갖고 좀 분노를 하셔버린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 잠깐 듣고 윤석열 정부 100일을 돌아봤을 때 지금 어떻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이 박사님부터. 정리를 한다는 거는 가치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 의미가 있어야 되고. 네. 그런데 한국의 언론이나 정계나 학계는 네. 이미 그 방향 감각을 잃어가지고 그거를 지금 우리 양 대표만큼 지적할 만한 그 어빌리티 능력 이전에 네. 어떤 판단력들을 모두 상실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LA 보이스가 이 방송을 통해서 네. 꼭 윤석열에게 지금 윤석열이라고 그래서 미안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금 버르장머리를 고쳐줘야 될 게 검사를 하면서 지금까지 자기가 술을 얻어먹고 밥 얻어먹고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네. 모든 검사들도 다 지금 그런 그 스펙트럼 그런 구조 속에 빠져 있단 말이죠. 네. 이래서 빨리 지금 검사들은 절대로 남의 밥 얻어먹고 술 얻어먹고 사건 처리하는 이런 버르장머리로부터 탈출해서 봉사하는 검찰,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 없는 자도 있는 자보다 더 대우할 줄 아는 휴머니즘이 넘치는 조국을 새로 만들어내는데 자기가 검사를 했기 때문에 책임지겠습니다 하는 약속을 하도록 우리 LA 보이스가 매일 내 방송에서 좀 압력을 넣어주시고. 그러면 검찰 개혁을 지금 선수 담당해라. 예, 검찰 개혁이 아닙니다. 지금 검찰 수사하는 방법이 예. 일본에 우리가 억압돼서 37년간 일본 놈들이 한국을 말살을 지키기 위해서 그 가했던 수사 방법. 네네네. 또 우리 조선인들 한국인들을 개처럼 취급했던 그 비인간적 수사 방법. 네. 이게 지금 검찰에 지금도 통일이 안 되고 있다고 우리는 감히 얘기를 할 수가 그렇죠. 그러니까 없습니다. 식민 제국주의적 그렇죠. 방식에 식민 제국주의적 방식에서 예. 자유민주 체제적 방식으로 벗어나서 네. 자유민주 체제가 앞으로 전 세계를 이끌고 가는 우리 대한민국의 정책이 돼야 되고 예. 그것이 기본이 돼야 된다. 정체성. 그거 해결 못하면 저를 탈핵시켜도 좋습니다 하고 우선 선언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벌써 지금 대안이 나오셔 버려가지고 제가 당황스럽습니다. 네. 그 다음에요. 예. 그러고 지금 이 대통령이라는 건 큰 그림을 그려서 네. 이 조국을 반석에 올려놓을 수 있는 그랜드 디자인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네? 예. 그런데 대통령들이 이 전 대통령들께서도 그랬고 어떤 누구도 대한민국을 지금 통일을 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지상과제에 대한 문제를 고민해보고 생명을 바쳐서 노력했던 대통령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장님께서 1945년 모스크바 삼상회담에서 한반도를 하나의 정치 체제, 하나의 경제 체제로 통합시킨다 하고 미국, 소련, 영국 이 삼상 외상들이 사인을 해서 상부의 지시를 받아서 통합시켜 놓은 통합 문서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거에 의해서 한반도를 하나의 정치 제도로 만드는데 3개국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지금. 그 다음에 야타 회담, 포츠담 회담에서 우리가 원하지도 않는 38선을 그어가지고 지금까지도 이산 가족의 고통과 공산주의라는 체제와 자유민주 체제가 대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만들어 놓은 것도 사실은 해외 국제 세력의 책임이 될 겁니다. 이거를 이제 대통령이 들고 나와야 됩니다. 당신들이 이러한 식으로 한반도를 만들어 놨으니까 역사도 책임을 져라. 네. 하고 얘기할 수 있는 정책을 앞세워 놓고 함께 국민들하고 이 문제를 풀어가십시다. 와.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대안을 제시할 줄 아는 대통령이 되도록 윤석열 됐으면 좋겠다. 한국 국내에서는 할 줄은 모르니까 예. 이 LA 보이스의 우리 실력 있는 양 대표 네. 그리고 이 사회자님 이 앞에 가지고 방송 방향을 이렇게 늘 몰고 가면은 네. 이 방송이 대한민국에서 자연히 듣게 될 겁니다. 네. 그럼 많은 사람들이 듣게 되면 공감대가 형성이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LA 보이스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윤석열 팀 니들은 뭐라고 있어? 왜 이런 걸 안 해? 해야지. 예. 대한민국 다 올려면은 왜 우리가 38선이 그어졌고 이 전쟁을 경험해야 됐고 그들이 이 분단된 조국을 통합시켜준 데는 약속을 이행하라는 촉구 그걸 왜 못해? 네, 맞습니다. 하는 논리를 제시할 수 있도록 LA 보이스가 또 방송을 계속 집요하게 할 때 아마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은 한국의 많은 정치자들도 또 해외에 흩어져 있는 미국뿐만 아니라 저 만주 시베리아까지도 저 아프리카까지도 유럽까지도 네. 많은 동포들이 이 방송 내용에 규합을 해서 우리가 한 덩어리 될 수 있는 어떤 그 미래지향적 가치를 창출해내면은 네.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거에 대한 한국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유, 이 방송이 꼭 그걸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LA 보이스 어깨가 무겁습니다. 네. 우리 촌장님, 예. 평소에도 이 선배님이 저희들한테 항상 하시는 말씀이 저희 시사 US 저널 우리 시사 주간지에도 그런 충원을 해주셨고 이 LA 보이스 방송 나간 이후에 저를 따로 불러서 이런저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미국 내에 시사 프로그램 유튜브 방송이 몇 개는 있지만 그 방송다운 그 제대로 된 그런 시각을 가진 방송이 없다라는 말씀도 해주셨고 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한인 동포들 850만에 대한 어떤 라인 형성 이런 구축점 우리들이 해외에서 우리 한인들에 대한 시각을 대한민국 정부는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걸 또 인식을 해서 정책에 반영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미처 한국 사회에서 얘기하지 못하고 또 어떤 제약 때문에 넘어가고 이런 것도 해외에서는 거침없이 얘기를 해서 대한민국 정부에서 반영할 수 있는 그 기틀을 꼭 만들으라고 여러 차례 저한테 당부를 하셨는데 네. 오늘 또 방송을 해주시니까 여러 가지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네. 두 부탁드리겠습니다. 분 아직까지도 계속 지금 인사 말씀을 하고 계셔가지고 진행자로서 지금 굉장히 무겁네요. 자,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이제 평가하기를 100일 평가가 최고의 뭐 지주일 하락 그런 얘기도 하지만 리더십의 부재, 말 그대로 국정의 난맥상,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해외 동포들을 부끄럽게 하는 20개국 중에서 최하위의 그 리더십 18%.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바라봤을 때 제1 원인은 윤석열이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해요. 그 대통령 윤석열.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왜 그러면 이렇게까지 또 가느냐 하면 참모진들까지도 윤핵관. 예, 그러니까 또 완전히 그 지금 국민 정서하고 반대로 가고 그러니까 이제 인사 문제를 이제 국민들은 그런데 이제 또 두 번째도 또 무능으로 또 뽑고요.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결부되어 있는데 우리 촌장님 먼저 좀 윤석열 100일 평가 뭘로 하시겠어요? 아니 지금 얘기하지 못한 것에 해결하지 못해서 얘기를 못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자기 코앞에 떨어져 있는 이준석 사태 그 부분도 명확히 대화를 자기 의견을 발표를 하고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겠다라는 것을 얘기를 했어야죠. 만약에 100일 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면 기자회견을 한 달을 미루더라도 이준석 사태부터 해결을 하고 네. 드러내든지 포옹을 하든지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 뒷얘기만 무성하게 나오면서 여당이라는 당이 아니 대통령실도 윤석열이를 윤핵관을 비롯해서 흔들리고 있는데 여당이라는 자체도 내부 균열을 해가지고 지금 만약에 다음 주에 판결이 나오면요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국힘당 날아가는 겁니다. 만약에 가처분 신청 인용이든 뭐든 간에 두 군데 다 복잡해질 거라고 그러는데
만약을 인용한다 그러면 지금 뽑아놓은 대표들이 그런 사람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비상체제가 이제. 야, 쑥대밭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 그러면 대통령을 실을 비롯한 행정기구 쑥대밭 됐죠. 이제 여당 쑥대밭 됐죠. 이게 나라꼴이 되겠습니까? 이 불안감을 갖고 있는 국민의 시각을 어떻게든지 해소해야 될 책임이 있는 대통령이었는데 그걸 슬그머니 넘어갔다. 네. 이 기레기 새끼들 이놈들 질문 하나를 안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딱 한 번 나왔다는데. 그 답변을 슬그머니 자기는 몰라 지금 국정이 바빠서 네. 그 읽혀보지 못했다. 네. 그러니까 이준석이라는 놈은 그 다음날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불경스럽게도 나는 대통령이 헌소리 아무 소리를 들어보지 못해서 저 윤석열이가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나는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합니다. 네. 이런 코미디도 아니고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촌장님 말씀하신 거에 예. 오늘 아침에 네. 제 제자 중에 지금 국민의힘에 소속되어 있는 국회의원이 한 4명이 있습니다. 네. 얘들이 전화가 왔는데 네. 30% 정도도 남아있지 않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네. 윤석열 통치력에 반기를 들고 있고 등을 돌렸고 이미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하는 게 이게 현명한 방법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좀 좋은 말씀을 좀 들려주십시오 하고 전화가 왔었어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자체가 지금 국가되는 시스템이 잘잘 시냇물처럼 흘러야 되는데 맥히고 당부터 맥혀 있다 이겁니다. 행정부도 맥혀 있고 네. 안 맥혀 있는 게 검찰밖에 없어요. 왜냐 여기를 윤석열이 명령 하나로 일사천리로 강물이 내서 바닷가로 흘러가 버리니까 안 맥혀 있을 뿐이지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 70% 정도가 등을 돌려야 이겁니다. 그렇다면 국가라는 시스템만 있지 조국을 지켜나가야 되는 강한 정치 권력이나 국가 리더십이 파괴돼 버린 거 아닙니까? 이게 이래서 총체적 위기라는 건데 네. 이 위기를 본인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촌장님이 제시했던 사과가 자기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사과를 해요? 뭘 사과를 해요? 잘못한 건 알아야지 사과를 하지. 인식 자체가 없다. 이러니까 지금 이거를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는 대단히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은 우리 LA 보이스가 조국을 애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여튼 투쟁적 방법으로라도 방송을 통해서라도 빨리 이걸 다행히 또 시사 US 전들이 뒷받침을 하고 있으니까 이건 양대 언론이 함께 이걸 매진하는 일에 적극적인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우리 국민들 또 동포들 전부 지지 세력들도 규합을 하고 해서 우리 자체가 힘을 구성을 하고 이걸 조직화해서 이 우리 조직화된 힘이 조국으로 건너가서 조국에서 윤석열이 팀도 이걸 꼼짝 못하도록 이걸 만들어야 된다. 그게 이제 우리 LA 보이스의 사명이라고. 그렇죠. 역사적인 사명이죠. 역사적 사명. 시대 정신이고. 지금 우리 이 박사님이 아주 중요한 그 내용을 하셨는데 이 박사님도 휴민트라든가 한국 정치 쪽에 워낙 발이 넓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들으셨는데 저도 얼마 전에 저도 제 나름대로 한국 정치권에 안테나를 높이 세우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지금 국힘당 내부의 균열 때문에 자기네들이 제일 먼저 위기를 느끼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위기만 느끼겠습니까? 대안도 오고 자기들 살 길을 찾는 겁니다. 그렇죠. 박근혜를 예를 들자면 박근혜는 세멘트 지지 세력이 33%를 가지고 있던 사람인데 그 사람도 배신을 하고 감옥에 보내고 당을 다 튀쳐나온 사람들이 국힘당 국회의원들의 이 대다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이는 지지 세력이 없어요. 국힘당 내에 윤석열이를 진짜 지지한다고 하는 사람은 몇 명에 불과하지 그 사람이 국회의원도 영선이지 정치를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 검사하다가 1년 만에 나와가지고 대통령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기반은 제로다라고 감히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뒤에서 대한민국 넘버 서열 2위인 김건희가 당을 지금 조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정확한 저도 휴민티에 의해서 한국에서 들려온 얘기고 네. 그리고 그거에 총 앞장서서 행동대장으로 움직이고 있는 자가 강신혁이에요. 이미 강신혁이는 자기들 나름대로 주위에다가 정계 개편 시작됐다. 내가 국힘당 때려 부수고 새로운 당 만든다. 우리 쪽을 붙을 사람은 붙어라. 라고 이미 선언을 했어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국힘당 내에서 그 윤핵관들 그 몇 사람들이 다 해먹는 거 그거에서 질려가지고 두 번째로는 윤석열로서는 안 되겠구나 라는 이유 때문에 새로운 해체 모의를 할 것 같다. 그리고 민주당도 이번에 전당대회가 끝나면 이재명을 반대했던 사람들 또 거기서 팽당한 사람들도 일부 건너오게 되지 않을까 이런 걸로 해서 해체 모의가 이제 곧 시작이 될 거라 정계 개편이 그렇게 될 거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해체 모여도 아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만약 김건희가 당을 맺는다 하는 정보나 현실이 드러나기만 하면은 전체 국민적인 저항이 벌어져서 윤석열은 그날 밤에 내려와야 될 겁니다. 안 됩니다. 그건 안 됩니다. 국민을 그러면 강신의가 혼자 망언을 하고 있는 건지 김건희하고 합의해서 망언을 하고 있는 건지 지금 이런 불경스러운 사태가 빚어지고 있는 거네요. 네. 그런데 하나님이 모아서 김건희가 당을 맺는다는 거는 이 나라 역사를 완전히 뒤집는 조선 말에 민비 사건보다 더 불행한 사건이 근데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박사님 보시면 대한민국 지금 권력은 검사 권력이랍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검사 위에 지금 말씀하신 여사가 있어요. 여사가 위에 법사가 있어요. 법사가. 그래서 저는 지금 저 개인적으로는 목사로서 그냥 그리고 아주 지금 불쾌한 일이거든요. 네, 그 부분에는 이제 강진엽이가 당을 만든다는 것은 참 이 나라 망을 그러면요. 지국 그냥 경색 그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또 하나 정계 개편에 대한 지금 신호탄이 이미 쏴진 거는 유승민과 이준석이가 만드는 당은 확실하거든요. 그쪽에 불만 세력들이 말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나는 절대 안 만든다 이준석이는. 네. 유승민이는 만들란지 모르겠다. 네. 그런데 내가 아는 정보로는 유승민이보다도 더 빨리 당을 만들 사람들이 따로 있다. 이준석? 아니고. 이준석이 발언입니다. 이거. 네. 이준석이 멘트로 유승민 의원이 만드는 게 아니라 그보다 그러니까 방금 이 박사님 얘기해 준 그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네. 그 내부에 지금 4명 제자들 중에서 전화했다는 그분이 내부에 70% 국힘당의 균열이 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금 자구책을 찾는 거예요. 야 이대로 가가지고는 내 설 자리도 안 생기겠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올 가을에 국정감사 국회가 정기국회가 열리잖아요. 국정감사하고 정기국회 이후에 대파란이 예상이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당 국힘당을 이렇게 바라보면 지방선거도 이겼고 대통령 선거도 이겼고 그 전에 보선도 이겼고 3연승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 대표를 쳐내는 것은 결국은 지금 말씀하신 윤석열 그 집권 세력의 친여당을 만들려고 하는 그래서 윤핵관의 당을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그 일환으로서 지금 이준석을 팽을 시키잖아요. 지금 현재 상황은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이제는 국힘당 지지 세력인 보수라든지요. 그리고 우리 국민이 지금 이제 윤석열 빌려다가 정권 교체했으니까 이제는 우리 국민이 윤석열을 팽시킬 차례다.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움직임이 지금 여당에서부터 일어난 게 아니냐. 이렇게도 또 누군가 분석을 좀 하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국민이 윤석열을 그렇게 정권 교체 목적 이루었으니까 팽시키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 박사님. 팽을 시키는 게 아니고요. 팽을 당하게 됩니다. 누가 국민들이? 국민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국민들에 의해서. 왜냐하면 정당이 되는 건요. 좀 프린스턴 대학의 윌리엄 썩이라는 그 교수가 논문에서 지적을 했는데 정당은 기차가
목적지를 향해서 이게 이제 굴러가고 있는데 네. 그 기차의 기관사, 네. 기관장이 정당의 당수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목표 지점을 끌고 가야 되는데 네. 이준석이죠? 예, 준석이. 예, 이준석이라는 젊은 친구를 당수를 시켜놨으면은 네. 이게 저희들 당원들의 뜻이니까 네. 일단 당수 대접을 해야 되는데 네. 이거를 흑사리 껍질로 봤단 말이죠. 네? 네. 그리고 윤석열을 둘러싸고 있는 핵관들 네. 이거 정말 해외에서 듣기에 창피한 일이에요. 어떻게 해서 대통령이라는 인간이 핵관이 따로 있습니까? 네. 또 비핵관이 따로 있고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제 부분이니까. 그래도 그 핵관이 되고 싶어가서 호소인도 있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조선 시대 정치 상황을 닮아가는 비극적인 상황인데, 이건 있어서는 절대 안 되는데 문제는 윤석열이 그런 짓을 할 때는 사실은 팽을 시키려면 이준석이를 팽을 시키는 게 아니라 윤 핵관들 팽을 시켰어요. 그렇죠. 근데 이 순서가 틀렸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고 지금 촌장께 지적하신 사과를 할 줄 모른다. 할 줄 모르니까 이렇게 사과해라 하고 네. LA 보이스가 이제는 가르쳐줘야 돼.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 부분에서 사과를 하려 그러면 인사 참사에 대한 사과를 해라. 근데 인사가 이게 공적인 인사가 아니고 다 자기 개인 인맥으로 잘 먹고 잘 사는 짬짬이 인사라는 거거든요. 사적 채용이죠. 네, 사적 채용. 자, 잠깐만. 잠깐만. 인사 참사를 해결하려면 간단해요. 검사밖에 한 경력이 없으니까 자기가 아는 사람이 검사했던 애들밖에 없단 말이죠. 맞죠. 네? 그런데 누구를 예를 들어서 우리 김 목사님 같은 유능한 엘리트를 모셔다가 예를 들어서 문화 부분에 뭐를 좀 위해서 봉사해 주십시오 하고 오퍼를 낼 만한 정보도 없고 라인도 없고 능력도 없으니까. 아,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또 큰일 나요. 검사들을 시킨다니까. 그러니까 큰일 나는 게 뭐냐면 거기 한번 촌장님 말씀도 해보세요. 이거를 우리 촌장님이 제시하는 건 논리 배경에 맞춰가지고 언론에서 자꾸 이제 이걸 가르쳐줘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방법밖에 없어요. 잠깐만 조금 전에 나왔는데 저를 문화부 장관만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사실 이준석을 눌러 앉히려고 했어요. 나 이거 처음 들었는데 우리 네. 촌장님에게 이준석을 대선 기간에서부터 윤핵관들이 윤석열이 이준석에 대한 지분이 있다. 저놈을 버릴 수는 없고 2030 지지 세력도 있고 그러니까 그 나름대로 공로를 인정을 해서 네. 문화관광부 장관으로 앉히고 그리고 이 권력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 권력 속성을 조금만 들여다보시면 알 건데 자기네들이 대통령 총선에서 승리를 했어요. 대선과 총선에 승리를 하고 대한민국 정권을 잡았단 말이죠. 잡았는데 자기 세력이 아닌 별종 세력한테 그 당 대표 자리를 맡겨주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유명한 말대로 화장실 갈 때하고 화장실 나올 때하고 입장이 다르듯이 이제 다 잡고 보니 이준석이 저 자리를 밀어내고 우리들 판 속으로 만들어야 되겠는데 이준석이가 아주 계력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광부 그걸 했는데 야 이준석이 똑똑하잖아요. 나 이준석이 30분간 국회에서 자기 의청오면서 얘기하는 걸 들어보고 그 나이 어린 젊은 친구가 논리적이고 어떤 사건 케이스별로 자기가 설파를 하는데 참 대단한 친구다라고 생각했듯이 그런 부분이 있는데 나는 1대1로 접촉을 안 해봤는데 1대1로 접촉한 사람들은 얘가 지독한 쌍꾼이 돼요. 지금 오늘날까지 지금 일어난 내용에 대해서 저놈이 국힘당 얘기입니다. 쌍꾼인지는 알았지만 이렇게 싸움을 잘할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그 전체하고 일도 싸우고 있잖아요. 네. 저는 영성은혜가 지금 쫓겨났기 때문에 당에서 그 법인 카드도 뺏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네. 돈도 없지 아무 권력도 없이 아무 그런 상태에서 그 어마무시한 세력들하고 대통령 국회의원들 130명을 앞세워가지고 일대 다수로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데 꿀리지 않아요. 싸움을 엄청 잘하고 있고 얘가 또 기가 막힌 게 LA도 그런 놈이 한 놈 있는데 컴퓨터 전문가다 보니까 모든 곳에 녹음하는 시스템을 이놈이 기가 막히게 가지고 있답니다.
몸 곳곳에 차든 사무실은 어디서 만나면 해놓고 보면 다 녹음한 것을 나중에 까기 때문에 만나는 국회의원이나 정치인들이 그걸 두려워가지고 네. 우에서 대통령이 오다를 내렸대요. 윤핵관들하고 같이. 야, 이 정도 시끄러워졌으니까 너 문공부 장관으로 보내고 이쯤에서 우리하고 합의해가지고 좋게 끝내자. 너는 문공부 장관이 이제 정치의 첫발 시작이야. 너는 이제 40살 먹어가지고 앞으로 정치적으로 갈 길이 창창한 놈이 여기서 끊겨가지고 네 인생 절단 나면 안 된다. 이 오다를 이 사람한테 내리고 저 사람한테 내리고 다 내려도 그 새끼 또 분명히 녹음을 건데 무서워서 그 말을 못하고 딜을 못해가지고 결론은 그 말을 누구도 전달하지 못했다는 말이니까. 총장님 중요한 문제는 이준석이를 그런 쌍권을 만들어 버린 게 누구냐? 윤석열이. 맞습니다. 키워서 예. 정당 당수로 이해가 갈 수 있는 대우를 해줬으면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게 싫었던 거예요. 예. 자기가 검찰총장을 하는 눈으로 시선으로 봤기 때문에 저거 어린 놈이 이놈저놈 했다고 그러잖아요. 이 새끼 저 새끼 했답니다. 어린 놈이 하고 무시를 해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옆에 핵반이라는 이 바보 이 병신 집단들이 윤석열이한테 수술수 해가지고 저거 몰아냅시다 하니까 돌아서서 뭡니까 대학 공부도 제대로 하고 또 얌전했던 친구가 제가 절대 이준석이 옹호하는 거 아닙니다. 한 지성인인데 그렇게 바보를 만들어 버리고 그러니까 쌍뿐이 될 수밖에 없고 네. 쌍을 못 하더라도 쌍하는 힘이 에너지가 나오게 되는 거. 예, 그렇게 이제 전망을 이렇게 해요. 이준석의 미래에 대한 전망을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인용이 되면 당연히 이제 국힘당에 그렇게 대표로서의 그 임기를 마치고 국힘당에서 계속 존속하면서 지분을 확대하려고 할 거라고 차기를 또 바라보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기각이 됐을 경우는 결국은 인용되지 않고 기각이 됐을 경우는 결국은 이준석의 모든 개인적인 능력은 어쩔지 몰라도 지금 현재 진짜 대통령까지 꿈꾼다 그러면 대통령까지 꿈꾸는 인물이 지금의 인격이라든지 싸움꾼 이미지로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정치 생명은 끝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창당하고 하는 것은 이미 그 아버지 친구인 유승민 의원이 이미 해봤잖아요. 그리고 본인도 따라 나가서 해봤고 그리고 다시 지금 돌아온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제 저가 분석하기에는 기각이 되면 이준석의 세력은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복잡하게 떠들어도 결국은 주도 세력에 의해서 그러면 이제 이렇게 돼요. 윤석열 지금 지지율은 낮아도 지금 정부가 엉망이라고 해도 또 인사가 문제라고 해도 일단 여당은 우리가 한 축이라고 하는 여당은 지금 윤석열 당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또 준비를 하면 이게 2년이나 남았으니까 다음 총선이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과반 의석도 노려볼만 하다라고 다시 세력이 모이면서 이거 지금 거의 뭐 안정화돼 갈 가능성이 윤석열 5년에 지금 정치가 아주 안정화될 가능성도 또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그쪽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자꾸 하는 이유는 뭐냐면 너무 이제 민주당 쪽에서나 야당 쪽에서 낙관했을 경우 국가의 미래가 없어요. 진짜 소수 지금 독점 권력이잖아요. 검사 중심의 소수 독점 권력. 또 그다음에 윤석열과 관계된 그 인사로 권력이 집중돼 있는데 여기에 말이죠. 여당까지도 우리만 이렇게 하면 뭐 2년 후에 총선 승리할 수 있어서 윤석열이는 이대로 끝날 것 같다. 그런 낙관난에 빠질까봐 제가 지금 다시 한번 권력이 어떻게 역동하는지 거기에다가 언론들이 얼마나 협조적입니까? 예, 그러니까 언론들이 얼마나 협조적이에요. 그리고 언론의 힘까지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저는 그렇습니다. 이준석 문제만 법원에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국힘당도 윤석열의 지지율도 급격하게 안정화될 거다. 그리고 전번 방송에도 얘기했다시피 이재명이가 민주당의 당대표가 됐을 경우 대상이 있잖아요. 이게 항상 이게 대상성이 나쁜 건데 이게 지금 이 서구 합리주의의 문화거든요. 대상성이 나쁜 건데 대상이 존재하면서 당연히 보수 세력이 다시 윤석열을 집권시켰으니까 그 힘으로 다시 뭉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라도 이 박사님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안정화되고 정말로 권력에서 소외되고 물질에서 소외된 그 가난한 사람들, 소외받은 사람들, 문화적으로도 소외된
그렇게 누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국가가 국가 역할을 했으면 하고 정말 혀를 깨물고 5년을 인내하고 지켜볼 수밖에 없다. 아이고, 네, 그거는 전두환 시절에 국민들 밥만 따뜻하게 먹여주면 참아야 된다 이런 논리에서 그건 받아들일 수가 없고 그래, 그 자, 논리 시간이 다 돼서 네. 지금 현재 이 국힘당하고 윤핵관들 쪽에서 내세우고 있는 논리는 이준석이가 구속이 됩니다. 곧. 두 번째로는 이재명이도 반드시 구속을 한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대한민국이 얼마나 복잡하게 될 것인가. 이 이재명이가 구속이 되면은 민주당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번에 그 80조 항을 결론은 손을 못 대고 말았잖아요. 그대로 가결시킨 것도 뒤에서 어떤 역공작에 의한 결과다 이런 얘기인데 오늘은 시간이 다 돼서 그 얘기까지 못 올 것 같고 그 80조 항 어제 민주당에서 통과시킨 내용도 시간이 있으면 별도로 한 항목을 하나 정해서 별도로 한번 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나름대로 그 부분에 그런 것도 있고 우리는 윤석열이가 과연 100일 이후에 앞으로 어떤 정치를 펴나갈 것인가 어떤 모습으로 달라질 것인가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이준석, 이재명이 과연 구속까지 갈 것인가 한번 기대해 보십시다. 예, 우리 민주당 이재명 그 구속 얘기는 충분하게 민주당에서는 방탄할 수 있는 그런 그 조항이 사망이 있답니다. 80조. 예, 80조 사망이 80조 사망에 그 80조는 바꾸지 않고 그 안에 있는 사망을 더 보완해가지고 충분하게 이재명은 뭐 구속 안 시키게 할 수 있다. 지금요 마지막 말씀으로 이재명의 구속, 이준석의 구속 왕따 이런 건 하나도 문제가 안 됩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 오늘 방송에서 우리가 하나의 문제로 제기해야 될 거는 윤석열 대한민국 통치권자의 의식의 전환. 애국심으로 자기의 모든 사고의 틀을 바꿔서 진짜 대통령이 되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검사하던 친구가 대통령까지 됐는데 개인적으로 더 이상 뭘 바랄 게 뭐 있어. 마지막 생명을 조국을 위해서 애국심을 발현하는 큰 그릇의 대통령이 되어달라. 누구를 하나 죽이고 살리고 없애고 오늘 당장에 이 방송 들었거나 LA에서 방송하는 LA 보이스에서 얘기하더라 하는 얘기를 들으시면은 당장에 오늘 윤핵관 이거부터 해체시켜버리고 윤석열 애국심의 재발현이야말로 국가답게 시스템화하고 무너져버리고 정체된 국가 시스템을 다시 부활시켜서 국민이 전체 모을 수 있도록 발현할 수 있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마지막 키는 윤석열의 애국심입니다. 윤석열의 애국심. 이게 없어가지고 지금 이런 혼란이 오고 있는 거니까 이걸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5년만 그런 정신으로 봉사하면 그럼요. 우리 온 국민이 소망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국가가 새로 태어나죠. 그래도 혹시 또 지난 방송 첫 시험 방송이었지만 그거 다시 돌아가 보시라고. 지금 그때 방송에서는 누굽니까 권성동 당연히 그 속에서 다시 재신이 못 받는다고 막 큰 소리 치시면 또 패널이 계셨어요. 그래요? 그랬는데 사실은 다시 재신 받아버렸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사실 오늘 사실은 이준석 기각될 거냐 인용될 거냐 가처분 신청 그거 한번 좀 걸었으면 좋겠는데 이 박사님 기각될 거냐 뭐가 이게 하나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잘 중요하지 않으니까 우리 촌장님 어떻습니까? 당연히 기각되겠죠. 기각됩니까? 예, 저는 조건 인용되지 않을까. 인용? 예, 가처분이. 예, 그 판사 성향이 그렇답니다. 그러긴 하다고. 네. 그런데 또 반대로 조건 기각일 수도 있고요. 예. 오늘은 이 정도로. 이 정도 시간이 너무 많이. 예. 그러면 오늘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100일 뒤돌아보고요. 또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 부분을 더 못했지만 바람은 확실하게 전달한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애국하는 대통령 되십시오.
이 말씀 LA 보이스로 전해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